무한도전에서 하하의 서울 보강동 폐가 이야기 방송을 보고선 그 폐가를 찾아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루리웹 괴담길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쥐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나무에 선명하게 핏자국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진을 찍을 때 나무에 핏자국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루리웹 유저들이 그 문제의 사진을 보고 난 뒤 가위에 눌렀다고 호소를 했는데 저 또한 똑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하자 저는 일이 더 커질까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작성자는 꽤 오래 기간 동안 루리웹에서 동적을 감추었지만 몇 년 후 작성자는 다시 나타나 그 사건의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몇 년 만에 글을 써봅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은 그 폐가가 허물어져 없어지고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옷 정리를 하다가 제가 어릴 적에 쓰던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그땐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즐겨찾기에 루리웹이 있어서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하네요.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미스터리물을 다루는 제작진들에게 인터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사진을 보고 난 다음 가위를 눌러 노이로제에 걸려버린 사람들의 부모님에게도 고소를 한 해만에 이야기가 많이 오가서 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루리웹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호기심이 많았던 20살이었고 시골 출신의 서울로 막 상경했던 촌뜨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컬트 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광동 흉가에 관한 글을 쓰고 그 일들이 있고 난 후 한 8년 정도 돼가네요.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사진 아직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보기 싫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얘기 중 몇 가지 부분은 맞고 몇 가지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100명이 그 사진을 보고 가위를 눌렸다라는 말은 거짓 같습니다. 사진을 공유했던 사람은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또 공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흉가를 가게 되었던 계기에 언급했다시피 제가 운영했던 오컬트 카페에서는 흉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원들이었고 주말마다 만나서 흉가를 갔습니다. 일본가든 원지암정신병원 등등 유명하다는 곳은 거듭 많이 가봤습니다. 흉가를 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흉가를 찾아가서 외관 사진을 찍어서 카페 게시판에 대략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주말 몇 시에 어디 카페 앞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얼마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회원 수는 100명 가까이 되었지만 정작 오는 사람들은 3, 4명이 전부였습니다. 저 또한 무한도전을 보고 하하가 말했던 그 흉가를 가기 위해선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저는 비너스라는 스쿠터가 있어서 스쿠터를 타고 흉가를 찾아갔습니다. 흉가에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이 흐렸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알바를 하러 PC방으로 갔습니다. 한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밖에 비가 많이 온다면서 오토바이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옮기는 도중에 제가 촬영했던 사진이 생각이 나서 스쿠터 의자 밑에 넣어두었던 빗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빠지는 시간인 새벽에 USB로 연결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은 총 20장 정도 되었는데 단 한 장의 사진만 빼고 나머지 사진들은 온통 어린아이가 물감으로 손장난치듯 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구별도 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문제에 사진만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루리웹에 글을 올렸고 사람들의 댓글은 다양했습니다. 페인트다 물감이다 조작이다 합성이다 등등. 피는 나무 틈 사이에만 흐르고 있어서 누군가가 장난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전 11시 50분 정도였는데 씻고 누웠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작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사진을 분석해 보았는데 합성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 흉가를 방문해서 나무를 찾아봐서 확인했는데 피는 이미 지워져 있었고 페인트였다면 비로 지워질 일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고 매일매일 가위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해봤고
밖에서는 귀신이 보이지 않았고 바이킹 타는 기분으로 잠이 깨곤 했습니다. 귀신의 형태는 옷은 입지 않았는데 머리카락도 없었고 온통 몸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구별이 안 갔습니다. 떠도는 얘기는 검은색 꼬마 아이라고 하셨는데 꼬마 아이가 아니고 여자 성인 정도였습니다. 특히 눈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온통 흰자였고 눈동자는 물 묻은 종이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콕 찍으면 번지잖아요. 그런 느낌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이던지 아니면 어떻게 저를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도 힘들었지만 사진을 공유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그분들의 부모님 몇 명분들께서 저에게 항의를 했던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타지에 와서 혼자 이런 일을 겪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부모라도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헛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원룸이 침대에 누우면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벽위가 눌리면 문을 열고 제 가족이 검은 봉지에 장을 봐와서는 냉장고에 정리를 합니다. 그것도 해맑게 웃으면서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순간부터는 제 가족이 아니고 그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00m 달리기 하듯 저에게 달려와서 또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은 8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웃으면서 글을 쓰지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냈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살이를 대충 정리하고 고향에 엄청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4개월 정도 있었고 4개월 뒤에 바로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절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등산도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절에서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가끔 악몽은 꾸었습니다. 얘기가 많이 깁니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은 다 잊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